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본 건데 사전 청약했는데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제도가 무효화 될까요? 사전 청약 취소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제도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일단은 지금 운정 이런 데서 사업 취소가 나오고 있죠. 시행사측은 급격히 오른 건설비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향후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달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사전청약은 안 받을 예정이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 결국엔 사업성이에요.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다? 마진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식 뷔페를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100명 먹는다고 생각하고 100인분을 만든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100인분을 만드는데 한 40만원 정도의 원가가 든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인당 한 8,000원에 팔아서 80만원으로 받는다. 50% 정도가 마진이죠. 물론 뭐 그 외로 뗄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한 6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3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100명이 안 오는 상황이 됐다. 사람들이 띄엄띄엄 와요. 한 70명 올 때도 있고 한 30명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날 손실 나고 그래요. 그럼 100인분을 안 만들죠. 건설이 취소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었는데 미분양이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 PF 사업의 구조는 어떻다? 한국 부동산 PF의 자기 자본 구조는 자기 자본 3%, 부채가 97%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많다. 미분양이 낮다. 어차피 집값은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는 시기는 언젠가 올 거니까. 미분양이 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니, 다주택자들도 집 사는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올라갈 때 팔면 되지. 지금 분양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빚이 어마어마하니까.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는 이자가 어마어마하니까. PF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시중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업성에 따라서 빌려주는 대출이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빌려주는 것이라는 소리는 우리나라 자체가 부동산에 미친 나라라서 그렇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미국 혹은 버블 붕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많이 빌려줬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심지어 땅에 대해서 LTV를 120%씩 내줬는데, 이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거 돈 되네. 그러니까 막 뒤늦게 들어온 곳 같은 데가 새마을금고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새마을금고가 2019년부터 PF 시장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돈 되네? 이자도 많이 주고. 근데 쟤네가 돈 잘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따박따박 잘 갚네? 해가지고 PF 시장 계속 들어갔다가 생겨난 게 뭐예요?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 전세 사기도 전세가가 오를 때는 오르죠. 전세가가 떨어질 때 역전세가 나니까 전세 사기가 터지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공공공급이라도 제대로 되고 있냐? 공공공급이 안 되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급 부족 정부가 그딴 말 짓거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민간 부분 인허가 물량이 7년 평균보다 30% 줄었는데 공공 부분 공급량은 올 들어 91% 급감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주택 공급 계획을 5년간 270만 호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민간 보고 그래서 공급해라,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겠다, 너네 재건축 재개발 추진해, 내가 풀어줄게, 규제도 풀어줄게, 재초안 뭐 이런 것도 풀어주고 분상제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분상제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분상제 가격이라도 상향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민간들한테 막 공급하라고 해놓고서 LH는 막장 안 하고 있다. 돈이 없으니까. 손실이 날 것도 알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공급 부족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국토부 장관이나 작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해도 돼요? 원희룡도 그렇고 박상호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 했죠.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저기 12만원 누락했죠. 준공된 것만. 인허가 착공 포함하면 19만원 누락했었죠. 준공 12만원 누락됐다는 거는 두조주공 10개가 누락됐다는 소리죠. 두조주공이 단군 이래 최대 단지라고 했죠. 우상향을 믿는다기보다는 우상향을 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죠, 지금. 특히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이야기를 했지만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열심히 규제 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할 생각은 없었고 부양시키려는 생각만 있었던 거다. 원희룡이는 빠져나온 거고. 왜냐면은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랑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다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본인이 총선 대선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계속 하려는 뜻이 있는 사람인 거고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집값 부양에만 뜻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민간에서 30% 줄었는데 공공에서 90% 줄었죠. 공공에서 90%를 줄였다는 소리는 아까도 270만 호 이야기해놓고서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부는 공급할 의지가 없다. 실제 공급 부족도 아니고. 공급 부족이라면요. 매물이 작살이 났었어야 돼요. 근데 매물이 이렇게 들어갔죠. 8만 건 넘어갔죠. 전세 매물 줄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 왜 줄었을까요? 팔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투기 수요, 본인들 말에 따르면 투자 수요, 이런 사람들이 잘 들어와요? 실수요들. 뒤늦게. 아, 지금이라도 더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잘 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추경매수 들어갔으면 지금 이미 거래나 한 8,000건, 9,000건, 10,000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번에 5월에 뭐 5,000건 넘어간다 했는데 제가 6월 30일에 갔을 때 5,000건이 안 됐었거든요. 4,900건 정도였었는데. 그러면은 이 실수요들한테 팔려면은 전세가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팔리잖아요. 전세 수요가 나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버티면 돼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압도적으로 집주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임대차법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집주인이 95, 세입자가 5에서 집주인이 90, 세입자가 10. 이 정도로 세입자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준 정도이다. 아직도 집주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막 거기에 이야기하는 인간들 보면은 개인 내 사유 재산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난리시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전세 사고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건 개인 재산 아니에요? 내 집은 개인 재산인데 남의 전세 보증금은 굉장히 개인 재산도 아니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5글자로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나. 극단적 이기주의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 자체는 공급 부족이라고 말만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양 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 받으세요. 왜냐하면 PF 시장이 아작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PF 규제를 풀어주는 거고. 평균 청약경쟁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LH나 이런 것들도 아니까 지들은 안 내는 거지. 그리고 민간 보고 내라, 니들이 살려라 계속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현 상황인 거고요. 사전청약 제도가 무효화될까요? 무효화될 가능성도 높고 사전청약 자체가 많이 멈출 가능성도 높고요. 3기 신도시 추진이 굉장히 늦어진다. 2기 신도시도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판교 늦어졌어요? 광교 잘 됐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운정 신도시도 엄밀하게 말하면 2기 신도시예요. 운정이 거기에 3기 신도시 추가로 붙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운정에 3기 신도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운정 원래 2기 신도시죠. 검단 이런 것들 더럽게 안 됐죠.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2기 신도시 혹은 뭐 2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뭐 그때쯤 계획된 신도시들 다 늦어진 거예요. 분양 안 되는 지역들은 늦어진 거예요. 3기 신도시도 아마 입지에 따라서 늦어진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대표적으로 왕숙 이런 것들이요. 추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된다든가. 옥정 이런 데 늦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생기면 신도시를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했던 대표적인 세 개의 정부를 보면은 다 신도시 추진했죠.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근데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는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그거랑 다르죠.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부동산에 눈이 돌아가지고 예전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땅값 보상 가지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강남에서 어떻게 떴는지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러니까 추진 늦어지다가 부동산 시장 결국에는 거품이 생겨서 추진을 하는데 신도시는 만드는데 시간이 원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노태우 정부 때 빨리 추진된 거지.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와버리면은 경쟁력 없는 곳들은 분양이 굉장히 그냥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요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사전청약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전청약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전청약에서 공공청약이 되는 경우 그 정도는 받아. 그걸 통해서 본청약을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사전청약 당첨이 됐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집 사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용도로 받아라. 지금 분양가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다. 그런 것처럼요. 삼기 신도시 어차피 지금 분양가 거품 많이 껴있고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고 정부가 어차피 공급도 똑바로 안 할 거예요. 분양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만 좀 되겠지. 그런 정도라서요. 사전청약도 많이 없어질 거고 삼기 신도시 추진도 굉장히 늦어질 거다. 왕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러면 거기에는 앞으로 엄청 밀릴 거예요. 2기 신도시랑 3기 신도시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죠. 3기 신도시 추진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도 아직 안 끝난 데들도 있었죠. 왜 안 끝났겠어요? 그때 안 돼가지고 계속 밀린 건데. 그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